여기 이 남성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한국에서 불법 체류한 태국인들 14만 명이 적발되면서 강제 추방시켰고 입국 기준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이렇게 한국 입국이 거절된 태국인 난다 씨가 겪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맙소사,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이 나를 입국 거부하다니. 저는 공항에서 이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언제나 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고 저 역시 그동안 여러 번 문제없이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어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는 중 한국의 입국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번엔 입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죠. 저는 그저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을 뿐인데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에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불법 체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는 최근 태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졌고 이에 대한 불만도 많았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죠. 그 해시태그를 보며 저는 태국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려다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제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자신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입국 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국이 세계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또 불법 체류 문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는 입국 거부를 당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점점 커지는 불만과는 별개로 한국은 자신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를 막고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를 제공하는 한국의 강력한 정책은 분명 그들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 이상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인 규범과 질서를 지켜가며 그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 태국이 배울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입국 거부를 겪고 난 후 태국으로 돌아온 저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던 거죠. 많은 태국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살펴보니 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다니. 이젠 한국 여행 안 간다. 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 분위기는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와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것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태국인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입국 규제를 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죠. 한국이 이제는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왜 이런 강력한 입국 규제를 시행하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배경에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로 성장했고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문제와 같은 법적, 사회적 문제를 강력하게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관광객을 줄이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죠.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로 남기 위해 그리고 자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입국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은 이러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확산되며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분명 복잡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불법 체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한국은 언제나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법 집행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입장은 더 단호하고 확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입국 거부와 태국 내에서 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확산된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단호하게 불법 체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단순히 입국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은 단지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강한 국가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법과 질서의 체계 덕분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강하게 다루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사회적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한 입국 문제가 아닌 그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 노동시장 왜곡, 그리고 무엇보다 법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단지 경제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강한 의지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를 일찍이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체류 기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죠. 저는 입국 거부를 당한 순간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신뢰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 문제를 단호하게 다루지 않으면 국제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아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들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될 위험이 커지죠.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단지 국경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결국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 강력한 조치는 국가적 위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이 세계적 강국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경제 강국이며 그들의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운 결정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한 입국 거부를 겪고 태국 내 한국 금지 해시태그가 확산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득 일본과의 비교가 떠올랐습니다. 일본 역시 아시아에서 주요 강국으로서 불법 체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고 그로 인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 성과가 한국만큼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체계적인 입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체류를 막는 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죠. 특히 한국이 보여준 신속한 대응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국가의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한국은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국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유예도 두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본도 중요한 나라지만 한국의 대응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태국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국가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확실하게 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을 따라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비해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비자 정책 철회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지금 한국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을 이룬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철저한 법과 질서 유지로 지키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분명 더 많은 신뢰를 얻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며 한국이 왜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불법 체류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뢰와 위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더욱 우수한 정책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었죠.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일본에서도 무비자 정책 철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태국인들이 일본에서 불법 체류를 늘리면서 일본 정부는 무비자 혜택을 철회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이 아직도 논의 중일 때 한국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무비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철저한 입국, 심사와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 체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보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준비된 나라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무비자 정책 철회를 고려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입국 심사를 강화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응 방식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인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본이 무비자 정책 철회라는 강경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한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외교적 위치를 고려한 매우 전략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태국 내에서도 일본의 무비자 정책 철회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그동안 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였고 무비자 입국은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 문제로 인해 일본이 이 혜택을 철회하게 되면 태국인들의 입국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들의 대응은 일본과 달랐습니다. 한국은 비자 면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철저한 관리로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와 외교의 균형을 맞추며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의 방식은 일본과는 확연히 차별화되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균형 잡힌 대응 능력 덕분입니다. 저는 태국의 상황을 보며 한국의 강력한 입국 관리 시스템이 부러워졌습니다. 태국 역시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이 무비자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그 혜택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모습은 태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루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선진국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보여준 정책의 유연성은 놀라웠습니다. 관광객 유치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지만 그와 동시에 국가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를 지탱하는 관광산업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태국은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모두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단순히 무비자 혜택을 철회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이 문제가 단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었죠. 한국이 단호한 입국 규제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도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히 국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가 얼마나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신뢰받고 있는 국가로 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했죠. 특히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경제적, 외교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체류가 급증할수록 외국인 투자자나 기업들이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될 위험이 커지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한국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그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한국처럼 이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국가는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매우 전략적이고 성공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죠. 태국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신뢰를 받는지와도 직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불법 체류 문제를 관리하는 이유는 단지 자국민 보호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제적 이미지와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이제 태국도 한국처럼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철저히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태국이 잃게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태국 사회 내부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태국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가려는 많은 태국인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도 태국 내에서 이러한 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현재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중장년층 사이에서 경제적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불법 체류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국 내부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불법 체류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기회 부족과 사회적 불안정입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로 떠나고자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더 나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선택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태국 전체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는 단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인지하고 강력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를 막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태국 내부에서 경제적 기회와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불법 체류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국 정부와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만 불법 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강력한 입국 관리 시스템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막고 있는 것처럼 태국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외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하려는 국민들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태국은 지금까지 외부 요인의 의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젠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합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지 해외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뿌리는 태국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보면서 태국 사회가 얼마나 변화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국은 철저한 법과 질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지만 태국은 아직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많은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라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태국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동안 한국은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 나라가 법과 질서를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는지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국제사회에서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사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한 이민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의 국제적 신뢰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전 세계에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응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전략적 결정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방치했더라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국가 이미지 또한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빠르게 인식하고 강력한 입국 관리와 법 집행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이미지를 지키고 나아가 경제적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불법 체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이유는 단지 입국 관리 시스템의 철저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주시하며 자국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태국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아직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 결과 태국은 외교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매우 모범적입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면서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응 능력은 국가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태국도 이러한 한국의 대응을 교훈으로 삼아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 내부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미리 차단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있음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얻은 것은
단지 국제적 신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부심과 국가적 위상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법과 질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도 이러한 한국의 대응 방식을 배워 자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불법 체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이유와 태국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를 국가의 미래와 신뢰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반면 태국은 여전히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도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그들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철저한 법 집행과 관리를 통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얻는 데에도 기여하게 되었죠. 반면 태국은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해 자국민들이 해외로 불법적으로 이주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외교적 문제까지 겪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선진적인 관리 시스템과 강력한 법 집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국은 국제사회에서 불법 체류 국가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태국의 불법 체류 문제는 이제 단순한 국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태국 국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정책은 외국으로 나가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 문제도 효과적으로 차단해왔습니다. 입국 관리의 철저함과 법 집행의 일관성 덕분에 한국은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태국은 국내 경제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못한 탓에 불법 체류자 문제를 외국에서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태국의 국제적 신뢰도는 떨어지고 외국에서는 태국인 입국을 꺼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단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꾸준히 강화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외국에서도 한국이 신뢰받는 나라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 성장을 이룬 한국의 모습은 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책과 대응 방식을 모델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외국의 규제나 입국 제한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국 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러한 점에서 태국이 배워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차이는 불법 체류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는 국제적 위상과 신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은 강력한 정책과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경제적 기회와 외교적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국제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가 불법 체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 보여준 대응 방식은 단지 성공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지키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한국과 태국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비교해보면서 태국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불법 체류 문제를 단순히 법적 대응으로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국가의 미래와 국제적 신뢰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식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한국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지 외국의 규제를 탓하거나 불법 체류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태국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국의 경제적 기회를 늘리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나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법적 질서를 동시에 유지하는 방법을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며 국가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도 공정하고 강력한 입국 및 체류 규제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단지 국내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을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이 한국의 리더십에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태국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외국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실현하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한국 국민들은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태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규제나 입국 제한을 넘어서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처럼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단지 경제적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되었으며 국민들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보여준 성공적인 정책과 대응 방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규제만이 아니라 그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태국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변화한다면 그들도 언젠가 한국처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불법 체류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 다큐멘터리는 끝을 맺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법과 질서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국제적 신뢰를 동시에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자부심과 강한 정신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입국이 거절된 태국인 난다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나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